네, 여러분 오락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동네마다 꼭 하나씩 있었죠. 여러분들도 어릴 적 오락실에서 한참 놀다가 부모님께 혼난 기억을 한 번쯤 되새겨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인데요. 그런데 최근 서촌에 이런 옛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오락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오락실이 생기는 일이 뭐 별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다 스마트폰에 지금 종속돼 있지 않습니까? 자, 오락실은 사양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락실을 복원시켜서 새롭게 여는 것, 서촌의 아날로그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일인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격하게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촌의 오락실을 복원해서 영업 중인 설재우 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오락실로 가게를 여신 지가 2주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예, 장사는 그렇습니다. 잘 되십니까? 생각보다 걱정해 주시는 것보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제가 자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 고객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이게 또 주중과 주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 주중에는 아무래도 동네 꼬마 아이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 중에 또 퇴근하시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심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가끔씩 네. 한번 찾아주시는 편이시고요. 아무래도 주말에는 서촌이 조금 관광객들로 북적북적한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연인이라든지 가족들이 놀러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옛 추억을 되살리시면서 한 번씩 하고 가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나름 네네. 또 서촌 문화에 아주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림이 머리에 좀 그려지는데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설 사장님 보니까 서촌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 눈을 떠보니까 이 동네에서 네. 살아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도 이 고향에서 계속 사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네. 고향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기도 한데 그렇죠. 서촌이라는 이름은 또 왠지 정감이 가니까 고향을 저도, 지키고 예. 계시다. 네, 말씀 주세요. 고향이 사실 서울 사람들 좀 유목민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어쩌다 보니까 동네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계속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좀 하기도 했었지만 이 잠깐 동안 이렇게 있었던 때를 빼면은 이렇게 언제나 제 보금자리는 이 서촌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게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하시는 오락실이 네. 원래 서촌에 있었던 마지막 오락실인 용 오락실을 인수하고 그 네네. 자리에 옥인 상점을 내셨던 것이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오락실이라는 동네 이제 오래된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평범한 오락실 중에 하나였고요. 동네 꼬마 아이들이 사랑에 맞지 않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제 2011년도에 그곳이 이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네. 동네 아이들도 많이 없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동네가 이제 또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 오락실이라는 업종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개인의 추억이지만 제 추억이지만 네. 그런 추억의 장소가 없어지는 것이 과연 그냥 넘길 만한 일인가에 대한 스스로 쓸데없는 고민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오락실을 계속 하겠다라고 그 건물 주인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오락실이라는 게 조금 인식이라는 게 조금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집주인께서 좀 꺼려 하셔가지고 이제 일반 상점으로 하다가 제가 4년을 계속 쫄랐습니다. 그러다가 오락실 하게 해주십시오. 건물주한테. 네네네네. 네. 그래서 4년 만에 제가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하게 된 것이죠. 이 오락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던 것 같은데요. 설 사장께서 해본 네. 최초의 오락실 게임 뭐가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이제 참 모범생이었는데요. 네. 이제 모범생들은 이제 절대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오락실이었죠. 아, 그랬죠. 학창 시절에는. 네, 1988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이제 88년도에 이제 막 우리나라가 호돌이 시절에 저는 1학년으로서 반장이었는데요. 네, 반장 출신의 예, 현재는 오락실 사장님. 네. 집에 가는 길에 한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반 하구가 이 오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네. 저 하구를 오락실에서 구출을 해야겠다. 계도해야겠다. 네. 네. 그 하구를 구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그곳에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네. 네, 같이 오락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공부는 뒤로 하고 이제 오락실 인생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일탈의 처음 짜릿한 했었던 게임은 테트리스입니다. 네. 아, 테트리스. 그렇죠. 네네네. 아, 근데 오락실에서의 테트리스 또 느낌이 달랐어요. 그 아케이드 박스 게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용오락실에서 네네. 게임을 한번 즐기는데 얼마를 넣어요? 네, 지금은 한 판에 500원을 넣고 있습니다. 아, 많이 비싸지지 않았네요. 예전에 저 때는 한 100원, 50원짜리 네. 있었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500원 정도. 네, 뭐 현재 물가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운영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500원을 책정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이제 아케이드 산업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한 판에 1,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적인 어떤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낮게 책정이 돼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네. 뭐 주변에선 그래서 한 판에 100원이었는데 어떻게 500원으로 올릴 수 있느냐. 네. 아직까지 그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때를 잊지 못하시는 어떤 또 분들이 계셔서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좀 뭐 현실적인 금액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재미나게 뭐 500원에 한 판으로 재미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부담 없이. 네네. 어찌 보면 뭐 수익 자체보다는 추억을 느끼게 해드리는 이 서비스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오락실 네네. 자체가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 옛날 오락실 기기, 지금 아케이드라고 말씀하시는 그 게임 기기를 마련하는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다 찾아내신 겁니까?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 뭐 작은 역사였고요. 네. 이제 오락실이 사양 산업이 되면서 더 이상 오락기도 생산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락기도 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뭐 그렇죠. 세운상가, 영등포 유통상가 이런 데를 정말 뭐 쥐잡듯이 이잡듯이 뒤져서. 한번 뒤졌었는데 이제 새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A급이라고 부르는 흔히.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옛날 모델이지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A급이었는데. 네. 마침 울산 지역에 이제 문을 닫는 오락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곳에서 어떻게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긴급 수혈을 그쪽에서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8대 정도를 그쪽에서 이제 공수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네네. 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오락실 네. 복원 프로젝트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네. 이 클라우드 펀딩을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완료가 됐고요. 아, 완료가 됐어요? 예, 성공적으로 이제 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얼마 정도 예상 금액 하셨는데 네, 뭐였나요? 이제 400만 원으로 제가 목표를 책정을 해놨는데요. 네. 뭐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거라서 400만 원이라는 게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예상외로 뜨거운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생각보다 이 빠른 시간에 이렇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락실이 게임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뭐 게임을 네. 하는 곳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추억의 공간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광화문 지나가다가 뽑기 하나 이렇게 사 먹을 때 네네. 그냥 그게 먹는 간식이 아니라 뽑기에 담겨 있는 저의 추억의 맛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자, 오락실의 오락적 기능 외에 또 어떤 의미를 좀 자랑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오락실이라는 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 하나의 작은 광장입니다. 작은 광장. 예. 서양이나 뭐 다른 나라에는 어떤 광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교류를 하고 뭐 이 의견을 나누고 또 뭐 소통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뭐 이렇게 뭐 코인 세탁실 같은 데에서 세탁기를 돌려놓고 잡지를 읽으면서 이웃을 그렇죠. 만난다든지 네. 뭐 이런 장소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지만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공간들이 꽤 많기만 하고 이렇게 공공적인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락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오락만 하는 곳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뭐 옛날에 느티나무 밑에서 어른들이 장기 두면 구경하면서 훈수 두고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구경꾼들도 같이 몰릴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몰릴 수 있고 할 네. 수 있고 또 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공간이라고 예. 생각을 해서 네, 오락실은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설 네네네. 사장님, 저도 이제 서촌 지날 때 한번 꼭 들릴게요.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촌에서 용 오락실을 운영하고 계신 설재우 사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